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20대 국회 당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이 재판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7개월 만에 시작된 첫 공판에 출석을 한 건데요. 출석 대상자가 워낙 많아서 재판은 3개조로 나누어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날은 이제 민경욱, 이은재, 정가윤 전 의원 등과 송원석, 이만희, 김정대, 박성중 등 현직 의원 등을 포함해 총 27명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는 요즘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께 죄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벌어진 일로 법정에 서게 된 데 대해 무척 송구하고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여당의 입법 독재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치적 행위임을 강조를 하면서 이 해당 법안을 국회의원으로서 막아내야 될 책무가 있었다는 식의 논리라서 조금 논란이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황교안 전 대표는 왜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대요? 저도 참 이게 들어올 때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가시면은 물어볼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냥 자기 말만 하고 쓱 가셔가지고요. 선거에서 졌다고 이제 불면의 시간인 건가요? 본인은 이제 그 말보다는 뭐 좀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죄스럽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불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선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정치 돌아가는 게 답답해서 참 네. 잠이 안 온다 이런 뜻인 거죠. 예. 이거 정리하면 뭐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네. 재판이 상당히 늦어졌어요. 늦어진 게 이제 뭐 좀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증거 자료가 너무 많은데 너무 확실해요. 아, 그때 경찰에서 수사할 때도 예. 동영상 해가지고 전부 다 스틸로 뽑아가지고 그렇죠. 하나하나 다 어마어마한 양이었다면서요. 메테라라고 하더라고요. 테라면 기가 뭐 이상으로 되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현출하느냐.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은 그냥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증이 영화 같이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인할 것도 없고요. 쉽게 하면 이제 프로야구에서 비디오 판독하는 비디오 판독하는 겁니다. 비디오 판독인데 이거 뭐 저희 박주현 변호사가 또 야구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이라 세이브 아웃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옆에서 다 국회 방해죄라든지 폭행죄라든지 다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늦어졌긴 좀 늦어졌는데 판단은 좀 바로 나올 겁니다. 그 판단은 재판 결과가 금방 나올 거다. 예, 그리고 99.9% 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관심사는 뭐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을 경우 사실 이게 사상 첫 번째 판결이 첫째 되는 거예요. 판이에요. 예. 그잖아요.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이상 벌금이 됐을 때 선거를 못 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문제인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게 사상 첫 번째 첫 번째 판결이라고. 판입니다. 예. 바꾸고 나서 처음으로 위반한 거거든요. 그렇죠. 의원들이. 그리고 이제 여당의 일부 지금 의원들은 뭐 폭행죄나 이런 거는 집행유예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죠. 요건 500만 이상 나오면 이제 자격정지가 10년인가요? 예, 선거권이 상실됩니다.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이제 10년 동안 못 하는 거죠. 상당히 겉으로는 불면인데 이제 아까 불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불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명확합니다. 자격정지 10년이면 대통령 선거도 못 나가는 못 거. 나가죠. 10년간 못 나가니까 네. 이게 불면이죠, 사실은. 이 결과에 따라서 유죄는 확실한데 예. 500이 넘냐 안 넘냐 이런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잠을 잘 수 있냐 못 형량이 자냐. 어떻게 되느냐?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거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도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 논란이 있었을 때 당시 지도부였던 이제 황교안 당시 대표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다 책임질 테니까 의원들은 걱정하지 말고 나서라라는 식으로 이제 참여를 독려를 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출석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이 형량에 있어서도 그 지시한 그 나경원 원내대표와 다른 걸 다른 의원들 사이의 형량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인지 또 그 형량의 차이가 피선거권 박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가를 정도의 그게 될지 안 될지 등도 좀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도 이제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모두 발언을 공개를 했는데 네. 모두 법원에서 한 모두 발언들도 요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혐의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했거나 이런 것도 혐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건데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악법을 막기 위한 어떤 선택이었고 또 이것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를 하면서 사법부가 좀 이 정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거나 또 본인 책임이니까 본인에게만 좀 많이 죄를 물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폈거든요. 쉽게 말하면 결백투쟁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양형투쟁에 네, 들어갔다. 양형투쟁.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포인트가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500만 원 밑으로 해달라. 근데 이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냥 미사여 굴 뿐이에요. 네. 이게 무슨 뭐 그런 범죄가 아닙니다. 그냥 오케이. 물리적으로 나오는 범죄이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처벌받는데 다만 그런 얘기가 양형에 반영될 여지는 있는데 첫 사건이기 때문에 반영될 여지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라면 이 양형 기준상을 봤을 때는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데요. 쉽게 이제 주동이 있고 그렇죠. 적극 가담이 있고 그래 봅니다. 단순 가담이 있고 아주 단순합니다. 예. 이것도 이제 양형이 이거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지는 거죠. 약간씩만 달라질 뿐이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이 사람들 다 봐달라. 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 현직 의원들도 달려 있잖아요. 이제 그 현직이 아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선거가 문제지만 지금 현직들은 당장에 떨어지죠. 글배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떨어지니까.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칫하면 우수수 또 글배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 재판 결과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는 게 박주민 변호사 이제 그 말씀이시니까 한번 좀 그러면 좀 이따가 나오겠네요. 제가 봤을 땐 뭐 연내에 금방 나오지 않을까. 추석 그래요? 직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뭐 이제 항소해서 2심으로 간다더라도 거기서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뭐 눈에 다 보입니다. 이건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아무개 씨가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 아니냐는 정황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뉴스타파나 MBC 등에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관련 의혹을 뭉개고 있는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 커지는 거고 있는데요. MBC가 어제 최 씨가 지인들과 나눈 통화 녹음을 입수해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 지난 2월이었습니다. 최 씨가 이제 지인과의 통화에서 본인이 주가 조작에 의심되는 이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점을 인정을 했고요. 또 자신을 고소한 이들은 현 정권이 지나가면 모두 형무소에 갈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한 거였죠. 네. 그 이제 통화 이제 녹음 파일이 지금 유출이 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마 녹음 파일 내용 중에 이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하고 공소가 시효가 완료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거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자본시장법 시세 조정, 주가 조작을 했던 범죄인데 그게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런 걸 정확하게 지금 알면서 10년 만료가 됐으니까 우리는 근데 어제 상관없다. MBC 보도로 보면 이게 그러니까 그 이 장모 최 씨가 착각한 것 같다라고 이제 어제 MBC가 보도를 한 게 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시효를 계산한다. 그게 빠져나올 때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도이치 주가가 들어갈 때는 2010년 2월 달이었는데요. 네. 나올 무렵 2011년 2월이나 3월 정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게 MBC 보도고요. 예. 그래서 지금 2010년 2월이 들어간 시점이면 공소시효가 끝났고요. 2020년 2월로 끝나는 거고요. 네.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아마 이 최 씨가 자기가 언제 빠져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이런 억시 자료가 있으면 조사는 좀 돼야 됐었는데 조사가 많이 좀 늦어지고 있고요. 이게 공소시효를 늦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년 2월입니다. 내년 2월까지 기소가 안 되면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사가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주가 조작 그 의혹 사건이 불거진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까지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 내사도 많이 했고요. 예. 그거는 뭐 제가 알지만 말씀 못 알지만 말을 못한다는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높잖아요. 예. 예? 뭐가 높아요? 이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밑에 이제 검찰이 아, 적극적으로 수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윤석열 총장 보고 그러니까 그렇죠. 눈치 보고 있다.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 뭐 일반 검사들이야 뭐 이게 받았으면 공소시효에 쫓기면 반드시 빨리 조사를 하고 네. 이렇게 할 건데 예. 좀 시간 좀 끄는 모양새예요. 사실은 이렇게 녹취 자료에서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이건 알고 있다면 최소한 빨리 불러서라도 이 녹취 자료라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저는 그 박지원 변호사의 어떤 그런 분석이 일면 먼저 그 수긍해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본다면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어느 검찰청에서 지금 이거를 지금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지검장은 이상윤 중앙지검장 아닙니까? 네. 그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뭐 그 세상에 다 드러난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성윤 지검장이 그 수사하라고 지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윤석열 총장 눈치 안 본다면서 이성윤 지검장은. 안 본 좀 대책점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총장 눈치 봐서 지금 수사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이 이달 말에 처음으로 고발인 조사에 나섰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조금 동력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있긴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박주민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신 그 맥락,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모두가 그런 의혹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정황이 이게 실제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나경원 의원의 그 자녀 문제 조사도 지금 고발인 조사만 그러니까요. 지금 한 9번, 10번 이상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걸 다 뭐 무슨 윤석열 총장이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시간이 상당히 이거는 시간 쫓기는 사건입니다. 공소시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끌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첫 고발인 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4월인가에 처음 제기가 됐다면서요. 근데 5개월 이제- 걸렸어요. 어. 원래 같으면 빠르면요. 4월 달 고발하잖아요. 예. 그날 고발인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급한 사건이면 예. 그날 내지 그 주에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5개월이 지난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지금 고발인 조사가 되니까 이제 수사가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제 검찰이 이제 미적되고 있는가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던 이야기고, 자, 아무튼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된다고 치고, 네. 자, 그러면 그 공개된 녹음 파일이 그 중요한 어떤 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느냐도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증거를 뭐 확실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세 조정을 할 만한 능력이 될지. 그러니까 그 녹음 내용에서 범행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시세 조정을 하고 어떻게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음. 나오지 않고요. 그냥 뭐좀 일반 사람들 대화하는 것처럼 범죄 사실이 있는데 아느냐, 내가 했다, 딸은 모른다, 공소시효 만료됐다 하더라. 이 정도만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되는 뿐이지 범죄 사실이 다 인정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녹음 자료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때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증거들을 이제 들이밀어야죠,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이제 문득 생각나는 게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BBK 관련했을 때도 그 여러 이제 공개적인 그것들 그 발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단에서는 좀 달라졌잖아요. 뭐 주어가 없다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녹취 파일이나 이렇게 정황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 거인이 아니냐는 다른 문제긴 근데 한데. 이제 이게 수사기관의 의지입니다. 이걸 갖고 더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그러니까 갖고 더 못할 수도 있는 말 거고요.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단서. 네, 단서죠. 단서라고 보면 되는 단서죠.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여기서 묘한 게 지금까지 이제 그 제기됐던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 씨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억인가 그걸 그러니까 그 도이치에 줘서 넣었죠, 이제. 그러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김건희 씨인데 갑자기 이 녹음 파일에서는 그 어머니 네. 지금 최 씨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니까 대체 인물이냐 아니면 같은 인물과 둘이 이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공범이냐 거냐? 아니면 최 씨가 이거를 주도했느냐. 그것도 수사기관에서 단서로 뭐 찾을 수 있고 또 하나 좀 봐야 될 게 뭐 이거는 뭐 도덕적인 부분이긴 한데 뭐 임기 끝나면 딴 사람들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더 위에 같아요. 윤석열 총장보다 막 그런 뭐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비판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거는 임기 끝나면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총장이 임기가 끝나면 그 얘기도 아니었습니까? 있고 또 다른 임기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끝나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만약에 이제 자기가 고발하면 괜히 또 이제 어떤 사위 위세를 얻고 네. 뭐 고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이렇게도 해석될 여지는 고래 있는 해석 거잖아요. 여지 있죠. 이 녹음 자료라는 게 사실은 그 뭐 이런 말들도 많기 때문에 비문도 많기 때문에 네. 이걸 단서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근데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다 들어서 이제 그 최대의 관심사는 수사 속도죠.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그렇죠. 공소시효는 10년이거든요. 네. 뭐 무기징역 되면 금액이 키면 15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10년이기 때문에 아마 마지노는 2021년 내년 2월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지금 동시 당직 선거를 진행 중인 정의당 내에서 한 후보가 극단적 여성주의자와의 결별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당 안팎으로 지금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전시당 위원장 후보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올린 선거 홍보물이 뒤늦게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 건데요. 뭐 남성 혐오, 역차별, 여성가족부 아웃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특히 지금 류호정, 장혜영 두 의원의 얼굴을 흐릿하게 씌르면서 급진 페미니스트의 밥그릇 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고요.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이 당의 얼굴로서 우리의 가치를 대변하는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해당 후보자가 자체 웹 홍보물을 만들어 SNS 등에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 차원의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논란 때 이제 일부 탈당 사태로까지 번졌던 이 당내 갈등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다시 지금 터져 나오는 게 아닌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일단 좀 그 풍경을 스케치한다면 당 안에서 이른바 불협화음 네. 내지 혼란, 혼선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음. 진보 정당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당시 박원순 시장 조문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탈당을 하면서 정의당의 이 뭐 좀 여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등에 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뭐 요정 의원이나 장혜영 의원이 얼굴을 비슷하게 해놓고 이래 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그 같은 당 안에 있는 의원을 저격한 것이다. 거죠.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 내가 사실 또 원래 개파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그 당대표 선거도 4파전으로 가게 되면서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도 약간 또 개파 논란을 박창진 후보가 막 제기를 하면서 또 거부러지기도 하고 지금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박원순 시장 조문 관련 논란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박창진 후보를 제외한 다른 세 후보들은 둘 다 옳다. 그러니까 이제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옳고 또 조문에 참석을 한 뭐 심상정 대표라든가 가서 이렇게 조문을 하는 것도 맞고 다만 이제 그 두 개 조화가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반면에 이제 박창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탈당을 또 많이 했으니까 입당도 있었습니다만 그 탈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게 먼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정도 수준에서만 만약에 토론이 되고 어떻게 방점을 찍어서 다 아우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후보 같은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 여성주의자와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굉장히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운동을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좀 대단히 부적절하고 실제하고도 맞지가 않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정의당 내에서 이런 어떤 얘기들이 계속 있고 또 정의당 밖에서도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먹히지 않는 얘기면 하지도 않을 건데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전 했는 게 아닌가. 그만큼 정의당 상황이 안 좋다고 또 생각도 듭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박준 변호사가 지금 이제 시당 위원장 후보니까 네. 결국은 어떤 그 이제 그 이 시당 소속 네. 당원들의 표심을 겨냥해서 잡으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당 안에 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방증하냐 이런 지적이신 것 저는 같은데. 그래 봅니다. 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제 정의당 중앙당 차원에서 한번 이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게 저희가 당대표 경선에 나선 4명을 릴레이로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4명 공의하는 이야기가 진보 색채 강화 뭐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구동성이었고 그러면서 진보 색채를 강화하기 하나의 어떤 축으로서 젠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입장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자 젠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들어갈 것인가라고는 당의 그렇죠. 방향과 노선에 대해서 당 안에서 어떤 충분한 지금 공감대와 공통 분모가 형성이 돼 있지 않을 수가 있다. 하나의 지금 이게 이제 딱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젠더 관련해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예. 좀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좀, 얘기는 좀 급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 부분은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당 정의 당원들도 많이 그렇게 갈려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못 견디는 사람은 탈당까지 했고 뭐 그런 게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또 하는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전한 토론이 돼가 사실 젠더 문제든 노동 문제든 진보 색채가 다 갖고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취사 선택할 이슈는 아유,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요, 특히나 그렇죠. 젠더 이슈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좀 등한시되었던 진보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좀 진보 정당에서 이런 활동들이나 움직임을 보이는데 또 많은 시민들이랑 특히 2030 청년 여성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잘 아우를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극단적 여성주의자 같은 구호를 내세우는 거는 저들은 급진패미로서 뭔가 당에 해가 되는 두 얼굴이다. 저들을 배제하고 우리가 뭐 올바른 성평등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뿐더러 맞지도 않다. 그러니까 네. 내부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내부 공격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실제로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극단적 여성주의라고 하는 소위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 분파가 있긴 있습니다만 류호정 장혜영 의원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왜냐하면은 그 실제 이 극단적 여성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차별금지법도 반대하고요. 성소수자들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숙명여대 이제 그 트랜스젠더 입학하는 것도 반대하고 이런 식의 분들이 극단적 여성주의자라고 지칭되는 분들이지. 이제 뭐 차별금지법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젠더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저거는 극단적 여성주의다.
라고 낙인 찍는 건 마치 문재인 대통령한테 공산주의자라 하는 거랑 비슷한 식의 프레임이다.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좀 당 안에서 열린 토론 좀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 확인하면서 오늘 뉴스 세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